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증시가 바닥을 잡고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도 연속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해줘서 이러한 상승의 강도가 조금 더 세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지수 안에 종목으로 보자면은 시장에 있는 테마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최근에 보면 NFT 관련된, 그리고 게임, 메타버스, 그 밖에 2차전지 일부, 그리고 오늘 뭐 지난주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보는 게 좋을 만큼 이 지오 엘리먼트라는 회사가 3일 연속 상가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 갑작스럽게 또 신규 상장 종목군들로서의 테마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만 신규 상장 종목이 뭐 각각의 모멘텀은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상한가 갔던 종목이 최근 뭐 6개월 내에 상장을 했던 종목군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시장에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부분이죠.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폭등이 진행되는 부분이 또 올해도 여지없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지속 상승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 지수의 고점을 예단하지 말고 지금은 상방을 바라보며 지속 앞으로 가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미 증시가 하락을 해서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눌릴 수도 있겠죠. 눌릴 수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눌렸을 때 지수와 함께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 강한 신고가를 치는 종목이 더 높게,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시장 자체를 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겠지만 그런 종목 내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은 장중한 때 거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000개의,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1000개에 육박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 일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좋았으나 그 외에 수많은 종목군들이 사실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고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이 10월달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부터 박스권 한 달 횡보를 하고 지금까지의 시장을 바라보면 이 NFT와 게임,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이 4개의 주된 테마가 시장을 캐리했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상 그렇게 재미가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쪽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신고가라는 게 항상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 먼저 위에서 파느냐의 눈치 보기 게임도 많이 되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신고가이기 때문에 물렸다면 최고점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후 최고점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발생을 하겠죠. 대량의 음봉이 쏟아진다든지 지금의 NFT와 게임을 대체할 만한 주도 테마 섹터가 시장에 탄생한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주도주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NFT라든지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를 대체할 만한 시장의 성장성 있는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쪽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잠시 흔들렸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종가는 일단은 뭐 코스닥은 고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양봉 전환을 시키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2배 좀 안되게 많은 종목이었고요. 전일 원달러 환율이 1180 장 초반에
1184원까지 움직였었는데 이 환율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네,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 자체가 깨지지 않는 한 시장은 상방으로 바라보고 흘러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지수 보고, 네,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지수 먼저 보면요, 최근 아주 의미 있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이죠. 여기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볼저 밴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볼저 밴드가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변곡이 탄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가끔씩 이런 볼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죠. 근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 볼린저 밴드를 붙어서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을 할 때도, 네, 강하게 상승을 할 때도 중간중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강력하게 돌파를 해도, 강력하게 지수가 돌파를 해도 이 볼린저 밴드를 붙어서 가는 이 습성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를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이 지수적으로는 이 강력한 지지 구간을 구축했다라고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050에서 신고가 영역 107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지수를 보는 관점에서 이런 것도 있죠. 이 하락한 크기만큼 반등할 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네, 지수는 신고가 영역에 도달합니다. 대략 봐도 이 1100포인트가 이번 파동의 끝자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그래요. 이 떨어진 만큼 올라간다, 이 떨어진 만큼 반등한다, 이만큼 반등한다 라고 보면은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는 강력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에서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네, 약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매물 소화를 하게 된다면 코스피 또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파동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코스피도 31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과 S&P 500의 하락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각 이슈가 지속되면서 그런 부분이 노이즈를 만드는데, 그 외 종목군들에는 아직은 크게 뭐 하락을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일단은 종합주가로 놓고만 본다면은 상태는 매우 좋은 시장이었죠. 그러나 주도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더 빨리 달리고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거고요. 이러한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주도주로의 쏠림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많은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일수록 신고가를 치는 주도주는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하시고, 돌파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큰 수익을 많이 못 냈던 부분이 많은데, 그치만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많이 떨어지는 종목 혹은 신고가를 치고 다시 눌렸을 때 그런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좋은 매매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게임주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최근 며칠 NC소프트의 이 슈퍼게임이 노이즈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다소 주춤거렸었는데, 오늘은 게임주들이 지스타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아침 새벽에 펄어비스 PC 검사막 모바일이 어디 나왔을까?
제가 기사를 안 띄워놨나 보네요. 검사 모바일이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를 엮으면서 일단 펄어비스가 위치가 매우 좋았죠. 펄어비스의 위치가 매우 좋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고 네,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9조 1천억. 네,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을 기반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이 위메이드 또한 위믹스 코인이 지난주에 10,000원 아래 있던 게 1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코인에 대한 기대감, 즉 위믹스 코인과 오늘은 보라 코인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좀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거의 오늘 수익을 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게임주 안에서 수익을 전부 다 내고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은 게임주 중심의 시장이었고요. 이 게임주가 올라가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대부분 상승시켰다라고 논리를 갖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 다가오는 이 지스타라든지 이런 모멘텀 일정들을 체크를 해놓고 보면서 이 모멘텀이 어디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체크도 해 두시면은 아마 매매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기준에서 펄어비스가 거의 10조에 이제 육박을 하죠. 그만큼 이 게임 섹터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 9조, 카카오 게임즈 8조, 위메이드 거의 7조, 여기에 다른 게임주들 밑에 있는 게임주들도 있겠죠.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이 2조. 그러니까 게임주가 오늘 상당 부분 지수를 끌고 올라왔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거래대금도 게임주에서 압도적으로 터졌죠. 카카오 게임즈 9조 5천억, 위메이드 4천억, 그 다음에 컴투스 2천억, NC소프트 6천억 등등 이 게임주 안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다 보니까 이런 거래대금 블랙홀의 섹터가 시장의 대부분의 유동성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임주 위주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게임주는 내일부터 4일간 지스타가 개막을 하죠. 지스타가 개막을 하는데 내일부터 앞으로 4일간 그게 불꽃쇼를 터트리고 마감이 될지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에 너무 스윙으로 이제부터는 다가가기보다도 짧게 보고, 너무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싶을 때는 빠르게 내리는 전략도 취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게임주 종목군들 몇 개 볼게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저희도 이거 신고가 가고 오늘 회원님들한테도 돌파 의견도 드렸었고, 눌림으로 이 구간에서 이 10만 5천원, 네, 10만 5천원 권역 혹은 그 이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이 다음에 매매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일부 들어가서 매도를 좀 하고요. 오전에 10만원 이하에서 들어가서 10만원 넘을 때 일단은 좀 팔고, 그 다음에 이 15만원 10만 5천원 넘어갈 때 VI 직전에 일단은 좀 던지고요. 종목을 던지고, 종가 베팅 개념에서 이 구간을 기다렸는데 사실 체결을 못 시키는 바람에 종가 베팅이 좀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은 무조건 종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역사적 신고가에 내일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종목을 공략을 했으면 비교적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위메이드고요. 위메이드 맥스, 일단 둘 다 네,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정지를 먹고 경고가 연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하게 급등을 못 시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위메이드가 꺾이지 않는 한 아직까지 게임주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위메이드도 돌파 매매를 좀 들어갔고요. 정확히 이제 20만원
직전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들어가서 짧게 한 3% 정도 매매를 했고, 위메이드 맥스도 같이 돌파 매매 위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게임주들은 다 돌파 매매로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 뒷구간을 공략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 이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을 했어야 됐는데, 원래대로라면요 돌파 이후에 윗꼬리를 전 갈 걸로 봤으나 생각보다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 종목은 사실은 건들기가 더 어려운 게 이 호가창이 강하지 못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매매에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조금 덜 올라가 있는 뭐 일부 게임주들은 지난번부터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컴투스, 회원님들한테도 종가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 박스권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죠. 박스권 돌파가 이 과거의 이 상승과 이러한 상승, 이때의 상승과 지금의 상승은 결이 다른 상승입니다. NFT라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을 수도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윗꼬리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제2의 펄어비스 의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이 매물을 만드는 모습이거든요. 원래 이런 매물을 만들고 이런 구간을 돌파했을 때 진정하게 신고가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컴투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투스 잘 봐 보시고요. 그리고 뭐 게임주들은 워낙 많은데, 일단 NHN 이 친구도 창사 이래 이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온 역사가 이때 빼고는 없었죠. 이 친구도 지금 위메이드와 연합을 해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 보는 거죠. 돌파 자리를 지지의 영역으로 놓고 95,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 3N, 그러니까 넥슨, 넷마블, NC소프트를 우리나라 대표 3N이라고 하죠. 자, 먼저 NC소프트, 이 게임 그 NFT를 한다라고 해서 이 NC소프트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제가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이렇게 여기 종가까지 여기까지 사서 평단가는 어제 66만 얼마 정도로 맞춰서 넘어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런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69만원하고 69만 5천원에 전량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NFT를 일단은 붙여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매매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보유자라면은 지속 홀딩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넥슨 GT를 보면요, 아직 말이 나오지 않은 회사가 넥슨이에요. 넥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김정주 회장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아직 말을 아끼는데, NC소프트와 비슷하게 NFT를 진출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도 보니까 87억이 나오면서 과거에 이 적자 기조가 흑자로 전환이 됐고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일단은 시장에서 일정 부분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이었던 이런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 상태에서 모멘텀만 붙어준다면 이 종목 또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시황에서 적어놓았던 이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 관련된 종목 외에 이 위믹스 코인과 보라 코인에 대한
유동성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넵튠이 그 중심에 서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 NFT 관련된 사업의 중심에 넵튠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오늘 양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간 외에 약 1.03% 정도 올랐죠. 29,450원인데 매물대 구간입니다. 처음에는 맞고 떨어지다가 제가 볼 때는 3만원을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넥슨 GT까지 관심을 두고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게임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미국의 로블록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도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된 이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메타버스에 한국의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가 또 이 편입이 되면서 그러한 종목군들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상승에 또 일조를 했던 부분이 있겠죠. 자, 오늘은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사람 중심 AI에 5년간 3,5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메타버스 섹터가 더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MP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재료는 뭐 위직 스튜디오가 네이버, 위버스 등과 연합을 맺었다라는 게 모멘텀이 돼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죠.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예전에 언급을 했던 바이브 컴퍼니, 저도 오늘 매매를 해서 이것도 약수익 정도로 좀 나왔는데, 일단은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의 카카오의 자회사가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이런 종목이 일단은 돌파가 나왔고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으로 봐야 되겠죠. 돌파가 어디서 나왔는지만 체크를 해놓고 이 아래 구간에서 매매 기준을 한번 삼아 보시면 저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구간에서 매매 기준을 세워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올라왔던 한컴 MDS라는 종목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윗꼬리가 너무 많고 제대로 상한가를 잘 가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브 컴퍼니보다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하나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지금 이 AI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메타버스와도 엮여져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알약을 만드는 회사고, 여기에 뭐 여러 인공지능이 많이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전통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먼, 사람 관련된 휴먼 인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지고 이러한 매물을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15분봉으로 종목을 봐보면 이 구간이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그 악성 매물대의 몸통은 다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내일 눌렸을 때는 충분히 봐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은 이 종목도 매매를 여러 차례 했는데 만족스러운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들어와서 본전 손절하고 또 일부 들고 있던 거에 추가 매수해서 약수익 정도로 일단 나왔는데, 내일장 재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앞에 있는 매물, 여기 있는 매물을 다 소화하고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돌파 흐름으로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 초반에 올렸다가 좀 밀어서 이 오늘의 종가를 돌파하는 그러한 순간에 매매를 한다든지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최근 시장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지오 엘리먼트 신규 상장 종목이죠. 여기서 이런
도박을 만들더니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 이 광물하고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올라갔을 때 이 중국의 이 원자재 이슈가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나, 반도체 웨이퍼 부족 그런 이슈들에 이 영향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테마가 불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랑 오늘 이제 그게 확실히 느껴졌는데, 비트나인이 올라왔고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을 했죠. 아이트 그다음에 피코그램 어떤가요?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지오 지 갑자기 2차전지 기업이 기억이 안 나네. GL 라파 GL, 아무튼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죄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트윈이라는 종목이 신규로 상장을 하는데요. 트윈이라는 종목이 기관에서 이 종목도 32조를 베팅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 1차 벤더의 스마트 팩토리 AI 관련 종목이죠. 최근 신규 상장했던 디어유도 상장 이후부터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GOL, 리먼트, 비트9 등 최근 요 며칠 전에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트임도 그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규 상장주는 시초가가 낮게 출발한다든지 혹은 고점을 돌파하는 시가를 올렸다가 쭉 밀어서 고점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면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